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5번째 시간. 일부에서는 하여튼 정말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탁 짜 맞추듯이 노래와 또 사연과 게스트 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될까 싶을 정도로 매번 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특별히 15번째 3프로 상담소는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거 뭐야? 저렇게 김프로가 치밀했나? 저렇게 짜 맞출 수가 있나? 자, 세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저는 현재 30대 플랫폼 근로자, 배달 대행 근로자입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건 2015년 즈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외국인 따라서 3%씩 이익 나면 팔고 핫다라는 게 있네요. 하한가 따라잡기, 상따, 상한가 따라잡기, 검색식 매매 등등 여러 가지 매매를 하면서 잃기도 하고 손실도 보면서 주식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시작한 친구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하고 저는 그때 트레이딩 아닌 트레이딩을 하면서 주식을 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 2016년 즈음에 개인적인 문제로 빚을 많이 지게 돼서 점점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면서 빚을 갚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 주식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으면서 2019년 겨울쯤 저와 주식을 같이 한 친구가 오랜만에 술을 한잔 하자면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주식을 다시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선 알았다는 말을 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2020년 1월에 주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주식을 했을 때처럼 검색식 매매, 핫다, 신저가 매매 등을 이용하면서 하니 한 달에 5% 정도는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었는데 뉴스에 코로나 관련 뉴스가 슬슬 나오더니 2월인가 3월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보유 중이던 주식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총 10개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그때 정말 오랜만에 술을 마시면서 든 생각이 내일 또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급할 때 돈이 필요해서 모든 주식을 다 손절하고 그 돈을 필요한 데 썼는데 그 돈을 다 쓴 그날에 갑자기 든 생각이 일하는 기업을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과 유튜브를 보면서 재무제표와 기업을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더 안 되면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때 남은 30만 원을 전부 주식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 현재 시드머니는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이구, 이게 300만 원 오탈자 아닌가요?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네요. 물론 주식으로 번 건 아니고 일하면서 그렇죠. 커피 안 마실 돈 주식에 넣고 술 안 마실 돈 주식에 넣으면서 모은 돈입니다. 계좌는 일부러 3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계좌 1에는 재무제표도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테마가 앞으로 실릴 것 같은 중소형 및 대형주 종목 10개에서 15개 정도 650만 원 정도, 계좌 2에는 재무제표에서 흑자 전환 그리고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 5종목에 120만 원, 계좌 3에는 테마도 살아있고 재무제표도 좋지만 순간 악재로 인하여 급격히 떨어진 종목 한 종목 트레이딩용으로 5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서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좋고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테마가 형성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20년 6월까지는 안 나다가 현재 4월에는 남부럽지 않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 일정은요. 아침 7시 15분에 기상에서 미국 증시 확인 및 뉴스 확인하자마자 7시 30분에 3프로TV 시청 감사합니다. 뉴스 3을 챙겨보시는군요. 7시 30분에 시작.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리포트 읽기 및 주식시장 관찰, 아침 11시부터 15, 오후 3시까지 일을 하고요. 어떤 일을 배달한다 그러셨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리포트 읽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도 하시고요. 저녁 9시 못 읽은 리포트 읽기 및 3프로TV 뉴스, 요거 3프로 글로벌 라이브를 보신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새벽 1시에 취침,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주로 뉴스나 리포트 3프로TV에서 획득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저의 실력은 운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작년에 다 수익이 났으니까요. 지금 제가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도 안 맞아 더 이상 주식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주식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장이 안 열리는 주말이 행복하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유유. 저의 방식이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부자나 아이들은 남들처럼 살 수 있는지 궁금해서 메일 드립니다. PS 3프로TV 앞으로 오래 가주시길 정말 부탁드릴게요. 3프로TV 덕분에 어두웠던 삶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아유, 사연이 아마 물어보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그 사연을 쓰시는 동안에 네. 아마 힐링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딘가는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세 장의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낌이 오네요. 그죠? 박사님.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핫다 상따. 특히 상따 같은 거 예전에 좀 했잖아요. 상한가 8% 이럴 때 그죠? 그렇죠. 그 다음 날도 상한가 되라고. 예. 네? 아니면 뭐 신고가 따라잡기. 예, 신고에 따라잡아라. 예, 뭐 예. 그런 거 많이 하죠. 지금도 뭐 단기 매매나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소위 모멘텀 플레이거든요. 네. 가는 게 더 간다. 음.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아무리 뭐 많이 떨어져도 돌아설 때 그때 들어가라. 떨어지는 주식에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뭐 대지 마라. 대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는 뭐 아까 두 번째 일부에서 사연처럼 뭐 박경님께서도 좀 종목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떻겠냐 네.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 저도 좀 공감합니다. 지금 계좌 1, 2, 3이 있는데 종목이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글쎄요, 저도. 종목이 많다 보면 결국 그 중에서 이제 방치되는 게 나오고 통상 뭐 저희가 경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난 걸 더 사야 되는데 네. 손실이 난 걸 먼저 팔거든요. 네. 그러면 확률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올라가면 뭐 비싸 보이니까 좀 수익을 뭐 손익을 일단 챙기고 네. 좀 떨어진 거는 좀 물타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떨어지는 종목은 또 떨어질 이유가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대체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고 단순히 기술적인 하락이 아니고 그래서 종목이 너무 많다 보면 그 중에 이제 방치하는 종목이 나오고 네. 또 잘못 트레이딩을 좀 심리에 쫓겨서 하다 보면 정작 더 사야 되는 종목을 줄이는 경우도 생기고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앞서도 뭐 워렌 버핏도 좀 자기는 종목을 좀 집중 투자하는 걸 권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성공한 투자, 뭐 어마어마한 부자 투자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많은 종목을 갖고 있다 보면 결국 관리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량 종목, 그러니까 그 계좌 1의 한 70%에서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로 좀 줄이시면 어떨까? 계좌 2는 뭐 약간 턴어라운드, 약간 2, 3을 합쳐서 약간 턴어라운드 주식, 약간 이벤트 드리븐 주식, 뭔가 재료가 있는 주식, 단기 매매. 일부에서 첫 번째 목사님께서 하셨던 70대 30으로 30%는 단기 매매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우량 종목 70%에 한 두세 종목. 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혹은 이벤트 중심의 어떤 트레이딩의 한 30% 한두 종목 이렇게 조금 단촐하게 가져가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비중을 실으시고 좀 방치가 오히려 안 되고. 위험을 오히려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그냥 1, 2, 3 계좌에 그냥 한 개씩만 해도 어떨까? 하나 정도. 800만 원 정도시면 네. 그렇죠? 예. 과도한 포트폴리오 그렇게 분산을 한다라는 측면은 좋은데 과연 이 정도로 집중을 하실 수 있을까? 중소형 및 대형 종목을 섞어서 10에서 15종목을 650만 원 정도 하신다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씩 투자하시는 거니까 물론 이렇게 저는 안 해봐서 그런지 저도 약간 집중 매매 포트폴리오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교수님
일과가 어떻습니까? 일과가 아우 굉장히 주식 일 타이트한데요. 이두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네, 이게 일단 서스테이너블 네. 주식 아니면 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와 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이 배우는 거 하나는 3프로 TV가 이 힐링 방송이 본질은 아님에도 네. 힐링을 주장하는 그 어떤 콘텐츠보다도 힐링을 많이 받으시는 거를 여기도 어두운 삶에서 희망을 얻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 보면서 네. 저도 거꾸로 이게 사실은 저도 뭐 오늘도 진료를 보고 왔지만 사실은 이게 막연한 뭐 위로보다는 굉장히 좀 일단 잘 경청해줘야 되고 이런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현실적인 뭔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정말 거기서 저 힐링을 느끼는 거지. 뭐, 그렇지. 네, 뭐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 이거 쭉 읽으면서 온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직업병이기 정확히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장이 안 열리는 주말이 행복하다. 물론 다 사람이 주말이 좋긴 하지만 근데 맞아요. 그리고 힘드신 거예요. 스케줄을 봤더니 헐 너무 멋지고 그래서 뭐 열심히 사시는 건데 또 제가 제 업종상 좀 삐딱하게 보면 이게 이제 너무 어떤 내 안의 불안이나 네. 뭐 이런 거를 좀 틀에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맞아요. 저희 용어로 이런 걸 이제 뭐 의식을 행한다 그래서 뭐 리추얼 이런 말 쓰는데요. 그래서 강박장애, 불안 때문에 너무 강박 행동 있는 분들이 왜 강박을 하느냐? 그 강박으로 나를 묶어야 네. 좀 불안이 계속 그 전기불 뭐 예를 들어서 가스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확인하는 게 불안 증상이기도 하지만 계속 해줘야 좀 마음의 불안은 뭐 줄어드는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훌륭한 삶의 내용이지만 근데 또 약간 다른 각도에 보면 이렇게 지금 꽉 짜놓아야 좀 내 본인이 불안이 편안하신 좀 거예요. 통제도 되고 네. 그러다 보니 막상 주말에 너무 네. 행복해. 좀 지치실 수도 있고 맞아요. 행복이 확 펼치는 행복이면 좋을 텐데 너무 주중에 지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 들어서 다 너무 좋은데 조금만 끼워넣기를 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그게 뭐 어떤 거든 산책이든 박경님의 음악을 듣는 거든 감사합니다. 동시에 가능하겠죠. 좀 그런 좀 내 마음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30분 그다음에 일주일에 주말엔 1시간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달에 반나절 뭐 안 되면 분기래도 이런 것도 이 마음도 은근히 좀 주식도 투자를 해야 있는 것처럼 마음 쪽도 좀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줘야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좀 그렇죠. 잘 해야 되거든요. 이러다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불안은 좋지만 불안이 심해지면 몸도 상하게 하지만 결정도 나쁘게 하고 네. 뭐 관계도 나쁘게 하고 맞아요. 또 피해가 뭐 아니 나는 예, 근데 그래서 저도 좀 사실 살짝 좀 늦었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좀 바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주말에 이제 의식적으로 아침 출발을 뒹굴뒹굴하면 또 이제 이게 좀 컨디션 안 좋아지니까 의식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헬스클럽을 가든지 아니면 인근 이제 산을 가든지 가족하고 동반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뭘 해야 된다는 강박이 아직까지도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주말에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어? 그래서 뭐 하물며 뭐 등산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해야지 집에서 그냥 아무 하는 거 없이 TV 보고 뭐 신문도 보고 뭐 책도 읽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야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그렇게 그 비유를 어떤 식으로 하기도 하냐면요. 저희 쪽에서 이제 뇌를 하나의 마켓 네. 시장으로 보는데 회사가 크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더 열심히 살아. 지금 네가 놀 때야? 걔가 이제 거의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걔가 이제 뇌라는 시장을 100% 점유하고 지배하고 있다가 있어요. 이렇게만 사니까 이게 좀 아닌 듯 싶어서 충전적 회사 좀 이완도 하고 좀 뭐 운동도 하고 이 회사가 작동하면은 둘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경쟁 관계래요. 아, 그래서 이 소위 스트레스 쪽 일하는 회사가 충전 회사가 뇌라는 시장에 진입하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서 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이 어마어마한 얘가 마케팅 툴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불안 그런 거. 지수를 아까 그런 거. 불안 지수를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올려서. 그래서 오히려 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네, 불안 지수를 올려서 야, 뭐 예를 들어서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기 뭐 제가 이게 강의 같은 거 하면 좀 대부분 좀 이렇게 충전 쪽을 얘기하니까 교수님 얘기 듣고 그 충전했더니 더 지쳤다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똑같이 운동을 해도요 일하는 공장을 돌리면서 할 수 있어요. 일처럼 하면. 그리고 그 전에 불안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네가 지금 놀 때야? 이러는데 순서는 근데 그게 맞죠. 이게 바뀌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제 표현이 좀 거칠고 빡세게 열심히 사는 게 먼저긴 한데 조금 어느 시점에 이 시장에 이완적으로 넣어줘서 균형을 잡아줘야. 맞춰줘야 왜냐면 돼. 진짜 지속 성장을 하는 분들을 보면 과정의 문제지 그걸 좀 극복하셔서 맞아요. 그 자기만의 여유의 시간을 가져야 롱런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너무 반대로 교수님 그 릴렉스하고 이런 게 너무 뭐 약간 한량 기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는 거 좋아해서 그게 네. 너무 지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순서는 네. 요게 더 좋다는 거죠. 네. 열심히 살다가 여유를 갖는 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주장들도 있죠. 사회학자 중에 그 일본 분인데 행복하지 않은 날에 행복한 젊은이라 그래서요. 지금 행복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그 일본 젊은 사회학자 주장은 너무 금방 충전관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도전하고 해야 사회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순서는 뭐 지금 이런 게 잘못 사셨다는 건 네. 아닌데 균형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 박경님은 스타일이 네. 어떤 스타일이세요? 엄청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저 좀 많이 부지런한 타입이에요. 아. 네, 제 부지런하고 그 기준이 높아요. 네. 네, 저에게 주는 기준도 높고, 네. 그래서 그 기준을 그 상대방에게도 완전히 적용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남편과 아이를 잡죠. 한걸음님은 어때요? 한걸음님 스타일은 네. 어때요? 한걸음님 스타일은 저랑 또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시죠. 네, 그러니까 탱고를 하시지. 네, 서로 성함도 네. 본명은 아니. 본명은 허윤철님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반했던 점이 그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직관적이기보다는 마치 내 일도 다른 사람 일처럼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볼 줄 아는 그 여유. 예.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가끔 예, 그럴 때 있는데 지금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좀 많이 부지런하고 좀 제가 막 해야 되는 사람인데 조금씩 이제 내려놓고 있는 편이고요. 제가 좀 안 했더니 조금 이렇게 외면하고 계속 쌓여 있어도 이렇게 저희 집은 이렇게 집안일이 나뉘어 있어요. 네. 저는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딱 해놓으면은 이제 각자 이제 갖다 놓고요. 저희 남편은 주로 설거지와 이제 쓰레기를 분리한다던가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데 계속 쌓아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잔소리를 하거나 어차피 할 건데 옆에서 뭐라고 하면 이게 근데 모든 삶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건데 이야기를 하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쵸. 예,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참고 젓가락이 떨어졌네. 약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씩 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던가 쉼이랄까 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하루 일정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계속 사시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번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반대의 상황,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사실 높거든요. 그런 분들도 제가 몇 번 뵙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몰아가다가 오늘 내일 언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정말 기본적인 뭐 아이를 챙긴다던가 집안일 한다던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사연자분에게 음악을 조금 들으실 것과
음악장입니다. 음악을 들으실 네. 것과 그리고 제가 삼프로 TV를 가장 처음 접하게 된 게 그 MBC 박정욱 PD님이 출연하셨던 중동은 왜 싸우는가. 아, 예. 운동회 싸우는 예, 거. 그 역사 다큐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와. 우연히 제 중동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아, 그래서 백만조회가 나왔구나. 너무너무 복잡한 그 중동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어요. 그 네. 굉장히 길었잖아요, 시리즈가. 그래서 그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역사 공부도 하고 삼프로 TV에 대해서도 또 알게 되고 또 삼프로 TV에서 김프로 TV의 매력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쨌든 이게 지금 주식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식은 어쨌든 그 경제와 국가 간의 관계와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문화 이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 다방면에 조금 관심을 넓혀주시면서 여유를 좋은 찾아주시는 게 말씀이시네요. 어떤가. 여기 비슷한 보면은 뭐 생각인데. 딱 보면 이게 일과가 예. 좋은 거죠. 사실 열심히 하는 게. 네. 근데 이제 일과 그 주식 공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인 시황이나 뉴스 이런 걸로만 돼 있으니까 네. 그 시간을 조금 네, 인문이나 네, 또 음악이나 정서적인 네. 케어에 네. 조금 할애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 저는 좀 그 교수님 말씀도 듣고 또 박경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네. 좀 뭐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쪽에 일하는 쪽에 강박관념 지수를 높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책 중에서 조금 고전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네. 뭐 아까 일부에서도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도 얘기했고 네. 또 워렌 버핏 책도 있고 음. 아니면 존경하는 존 템플턴 이런 분이 영혼이 있는 투자 이런 책들 그냥 뭐 시 같거든요. 뭐 종목을 어떻게 골라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구루들이 쓴 책들은 그렇죠. 그냥 그 철학과 마인드 컨트롤에 가까운 책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복잡한 금융 현상에서 이 많은 정보를 녹여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와도 삼프로 TV에서 엄청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도 결국 받아들이고 투자 의사 결정하는 주체는 개인이거든요. 맞아요. 최종 결정자는 최종 결정할 때 마음 상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조급하지 않음, 그 다음에 조금 더 주변 환경을 널리 바라보는 균형 감각,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젊으시니까 좀 그런 고전적인 책을 읽으시면은 이게 당장 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하지만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좀 김프로님들 말씀하시는 투자 근력을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그런 순종 투자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나요?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초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 영역의 투자를 조금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모든 뉴스 플로우를 다 알아야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라는 강박관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투자의 루틴에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 다 알아야 돼, 다 챙겨봐야 돼. 이런 것이 오히려 조금 너무 부담감을 자기 자신한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단기적인 정보, 그 다음에 뉴스 이런 것들을 투자의 루틴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다 알아야만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에서는 조금 한 반발짝만 그러니까요. 떨어지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게 뭐 우리 인생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긴 과정이니까 너무 단기의 승부 보고 어느 정도의 돈을 챙겨서 그때부터는 주식과 결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이 귀신처럼 거 알고 어딜 가 어떻게 하는지 여기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이제 주식을 요즘 반려가 요즘 키워드잖아요. 네, 반려동물, 반려식물, 뭐 반려가구가 있듯이 그냥 반려 주식이다. 주식은 생활의 한 부분이다. 주식은 그냥 좋든 싫든 함께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주식이란 녀석이 이렇게 보다가 그래 너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하고 밀어도 주고 그러는데 주식을 잘 활용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식이 꼭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야
이거는 요번에 딱 한번 해봐야지. 딱 하면 덜컹. 예? 그러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울 때 좀 도와준다. 주식이 짱짱할 때는 그래 너의 길을 좀 가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서 투자의 고전을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김한진 박사님 저 윤지호 센터장이 쓴 저자나의 합산 172세입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좋은 책이. 괜찮잖아요. 사실 네? 뭘로 뭐 만들기 뭐 이런 책 보지 마시고 그런 책도 좀 읽어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을 우리 박기영님께 제가 네.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은퇴한 60대 초반의 연금 소득자입니다. 퇴직하고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평생 직장만 다닐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시작한 사업으로 10억 넘는 빚을 지게 되어 아파트를 팔아 해결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자꾸 오르고 장성한 아들 둘의 결혼 비용도 걱정되는데 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미삼아 용돈으로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서 연평균 10% 정도 수익을 실현 중인데 지금의 상황은 용돈벌이가 아니고 큰돈벌이가 필요합니다. 자녀 결혼 비용 3억을 투자하여 5%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싶습니다. 연초부터 삼성전자 7만 원 중반대, SKT 22만 원 정도를 기다리다 아직 매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두 종목과 국내 상장 S&P 500 추종 ETF를 지금부터 4회 정도 분할하여 매수하려고 하는데 용도가 분명한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일 너무 위험할까요? 하셨어요. 결혼 비용 3억을 투자해서 5%를 보시면 1,500만 원을 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1,500만 원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고 아니죠. 5% 그러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일주일 만에 사삭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사님?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근데 진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상황이 아니시니까. 아니시니까. 네. 근데 이럴수록 조급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 조급한 투자자를 꼭 그 표적 삼아서 네. 좀 어렵게 만드는 성향이 많거든요. 네. 예, 근데 못 사고 그냥 현금만 올 100%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약간 뭐 교수님 계시지만 이런 경우에 정신적으로 약간 편해지려면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분할 좋습니다. 매수. 그러면 나는 그래도 주식이 있어라는 위안이 그러니까. 조금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주식이 조금 있으면 더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문제는 초점은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어차피 우리나라 주가 3,000포인트, 3,200입니다만 지금 네. 5,000에서 10,000 가거든요. 그렇죠. 언젠가는 간다고 봐야죠. 5%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즉 명목 GDP만 네. 매년 나와도 그거를 복리로 하면 10년 후에 5,000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상장 기업은 보통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는 더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뒷걸음질 칠 때도 있지만 이익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 6년 후면 5,000포인트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비록 아니더라도 SK텔레콤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있다.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대신 좀 장기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들 두 분의 결혼 비용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그 아들 두 분이 지금 정확하게 나이가 60대 초반이시면 30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아드님들이. 그러면은 조만간 결혼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돈을 지금 바로 투자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네? 3억을 다 투자 원금으로 넣는 거는 정말 네, 좀 정말 위험한 것 위험해요. 같고 네. 한 3천에서 5천 정도만 네. 잘라서 그래서 목표 수익률 좀 높이고 맞아요. 아니 실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네. 시작한 사업이니까 네,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실패로 단정을 네. 지어서. 실패가 아니었으면 해서 네, 정확히는 실패는 네. 아니에요. 실패는 그렇죠. 아니고 네. 어쨌든 사업 자금으로서
네. 아파트를 팔아서 그러니까요.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네.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파트 불안하죠. 가격은 고공행진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딸 하나가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60 넘어서 어떤 저의 판단 착오나 뭐 실수로 인해서 내 딸에게 부담을 준다. 너무 그런 괴로울 것 상황이 같아요. 초래될 것 같다 그러면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누구나 힘들죠. 네, 네? 맞아요. 그 많은 부모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또 잘못하면 관계가 그렇게 되고 이 노년의 심리에 대해서도 한번 코멘트를 좀 해주세요. 뭐 자식을 사랑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잘 결혼도 시키고 싶어서 하시는 생각이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을 올릴 수 있는 좀 이유들이 많이 있네요.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사실 불안은 되게 소중한 감정이긴 합니다. 모성애도 그 근간이 사실은 불안해요. 예, 불안이죠. 불안을 좀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 현재 삶도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연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그때도 아마 60대 넘으신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자녀 결혼 자금 맞아요.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삼성전자 투자했다가 다니고 네, 중학교 툭 선생님인가 네, 그런데 네. 그 어머니가 얘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언해 줘야 돼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억과 3억 1,500이 좀 얼만큼 실제 내 본질적인 자녀의 차이냐. 행복과 내 엄마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얼마나 실제적인 차이를 주냐. 줄까 어. 그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리스크도 크고 불안하지 않은가 뭐 이런 그러고 보니까 생각을 그러네. 해서요. 전 차라리 좀 다 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아닐 것 같고 일부러 하시더라도 정말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자녀분들이랑 상의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좋은 방법이네요. 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같이 너희- 배를 예, 타는 거죠. 같이 혼자 투자하는 책임 것처럼 해서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요 정도 뭐 아니면 종목도 한번 같이 논의해봐도 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 예, 뭐 이런 좀 표현도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안 하셨으면 이번 좋겠어요. 기회에 야 내가 3%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직접 사연을 썼지 않냐 이게 당첨됐지 않냐 야 같이 일로 와봐 니네도 꼭 3% 보란 말이야. 그래서 자녀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마음 편히 안 하시면 안 되는 하시면 거고 되고요. 이 정도 하자 그러면 같이 으쌰으쌰해서 네, 한번 해보시는 맞아요. 거고 그게 마음은 어떻게- 충분히 전달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도 있고 3억과 3억 1,500만 원이 본질의 차이는 아니지 않냐는 그 우리 교수님의 얘기가 네. 저는 와닿네요. 그러니까 확 꽂히네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사실은 절대적인 어떤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돈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긴 한데 이게 막 열심히 이제 뭐 주식도 하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거랑 어떤 좀 내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잠깐 그렇죠. 그런 균형 감각을 네. 놓치면 사실 이게 굉장히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관성으로 그 리스크 테이킹 비헤이비어가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사실 그거 잘못되면 그거는 이미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맞아요. 내 스스로가 피해 줄 수 있는 거여서 맞아요. 한번 그런 좀 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쫓으면 쫓을수록 도망가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사연자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본질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굳이 또 따진다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고 이 가족을 지키려는 그 마음. 그것에 이 돈이 얼마나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상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을 준비하고 계신 것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과 함께 상의하시고 만약에 자녀분이 이것이 뭐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혼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혼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잘 심각은 안 와. 저도 뭐 3억을 누가 준비해 준 네, 그런 적은 예, 없었으니까. 저도 전혀 없었어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거든요. 그 부모와 부모로서의 또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서로에게 전달이 되고 네. 남편분의 사업 또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진행 중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 서로 돕는 배필이신 거잖아요. 그 관계를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네. 저라면 조언을 차라리 남편분을 더 응원해줘라. 네. 지금 60대에 어쨌든 10억을 빚을 내 가지고 그래요. 주택담보로 해서 아. 뭔가 땡겨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시작하니 했는데 얼마나 외롭겠냐. 이 맞아요. 결정의 어떤 아. 이 중압감 같은 게 정말 그래서 남편분하고 같이 뭘 하시던가 아니면 충분히 후원자로서 여보 내가 당신 신뢰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장의 역할을 하려는 거에 대해서 내가 100%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두 자녀들이 와 1,5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그렇죠. 그런 맞아요. 어떤 응원을 받는 게 될 네. 수 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박기영님께 네. 응원의 노래를 한번 네.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이 곡의 제목은 I'm Not OK예요. I'm not okay. 네, 나 좀 괜찮지 않아라는 뜻인데 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코로나를 맞이했던 순간이 제가 뮤지컬 보디가드를 한참 공연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아이고. 그때 공연을 한참 하고 정말 막 꽉꽉 채운 매진의 행렬을 하다가 갑자기 극장이 텅 빈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그 처음에 이제 레이첼 마론 그 휘트니 휴스턴 역할을 했죠. 그 아주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무대가 확 열립니다. 막 불이 막 뿜어지고 막 퀸 오브 더 나잇을 막 부르면서 나오는데 없어. 관객이 없어요. 오. 원래는 그렇게 쫙 열리면 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탄타타탄 하면서 막 퀸 오브 더 나잇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관객이 없어. 어. 그러니까 너무 정말 제가 공황장애가 올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나가서 막 나가야 되는데 와 그렇게 한 달 반을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서울 공연만 끝내고 중단. 이제 지방 공연은 모든 게 끝났죠. 그 이후로는 관객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말 담담하게 가사와 노래로 I'm not 담았어요. I'm not okay. 나 괜찮지 않아. 내가 어렸을 때 라떼는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은 꿈에도 못 꿨어.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말도 못해. 이런 이야기를 막 해버렸어요. 그리고 느낌이 어때? 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글로 하면 너무 과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대신에 좀 이렇게 신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해 보자.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이거는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역설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뭐 사실 이제 뜨거운 사랑은 지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렇게 뭐 오늘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랑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는 것도 제 상황에 맞지 않고 작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를 총 한 20번 갔나요? 그럼 또 육아를 해야 돼. 네, 그럼요. 그래서 따님도 I'm not okay. 네, 다 I'm not 따님도 okay였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 맞이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모두 다 지금 좋지 않았으니까 우리 다 같이 I'm not okay. 그런데 이걸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자. 해볼까요? 이상한 네. 위로가 된다. I'm not okay. I'm not okay. Okay? 네, 맞아요. I'm not okay. Okay? I'm not okay. 약간 힙합. 네, Yo! 맞아요. 그래서 장르도 약간 복고스러운 느낌이랑 요즘 음악이랑 완전히 두 곡을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신곡입니다. 저희 딸이 함께 했는데 들어보시고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오늘 따님이 같이 불러요? 네, 오. 딸이 어디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How do you feel? 하니까 옆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하는 목소리와 제가 막 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옆에서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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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월 유전자가 네,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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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가 그대로 자,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소개 멘트를 해드릴게요. 네. 3프로 공식 디바입니다. 네. 가수 박기영이 불러드립니다. I'm not okay.
오케이. How do you feel? I wanna die.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야. How do you feel? I wanna live. 자유롭게 여기저기. How do you feel? I wanna die. 내일 태양은 뜨지 않을 거야. How do you feel? I wanna live. 아마 영원히 살게 될 것 같아. 가만히 주위를 둘러봐. 모두 다 이상하잖아. 똑같이 생긴 인형들 같아. Stop, oh God, come on, feel. You know you heard me, right? I'm okay, but I'm not okay, but I'm not. I'm okay, but I'm not okay, but I'm not. Yeah, baby, I'm okay, but I'm not okay, but I'm not. Come on, I'm okay, but I'm not okay, but I'm no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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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내가 어렸을 때 맞다는 말이야. 지금 같은 세상은 꿈에도 못 꿨어. 얼마나 정신없는지 말도 못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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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네가 어렸을 때 그때는 말이야. 싹 다 아무 생각 없었지. 오,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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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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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You know you hurt me, right? I'm okay, but I'm not okay, but I'm not. I'm okay, but I'm not okay, but I'm not. Come on, everybody. I'm okay, but I'm not okay, but I'm not. Yeah. I'm okay, but I'm not okay, but I'm no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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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내가 어렸을 때 맞다는 말이야. 지금 같은 세상은 꿈에도 못 꿨어. 얼마나 조심한지 말도 못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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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네가 어렸을 때 그때는 말이야. 싹 다 아무 생각 없었지. 오, 다 같이 다 간다.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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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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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Come on, everybody.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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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브라보. 감사합니다. 네. 이 나스닥에 상장시켜야 돼. 야, 진짜 뮤지컬 한 편을 본. 그죠?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멋집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 열악한 관객 호응까지. 우리 사실 우리 세 명 합산 나이가 네. 170세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마음만 함께 해주셔도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좋은데 신곡.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다른 네. 때보다 네. 제가 좀 그동안 너무 좀 진중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새로운 싱글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좀 정말 시대에 맞는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박기영에게 딱 맞고 정말 내가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노래를 내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라드를 부르면 너무 처질 것 같고 저도 힘들 것 같고 부르다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신나게 우리가 좀 괜찮지 않다라는 거를 신나게 표현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는데 대박이다 대박. 네. 우리 세 명이 힐링되네요. 근데 이게 가사는 I'm not okay인데 네. 결국 we okay야. 네. we okay. 네? 맞아요. 반어법이죠. 오케이. 반어법. 진한 초콜릿 맛의 위스키. 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 노래 I'm not okay는 제 생각에는 빌보드 갑니다. 할렐루야. 일단 3프로 TV 음원 차트 1위로. 3프로 TV 음원 차트 1위. 3%가 미션을 갖고 있어요. 와우,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예, 싱글 차트 1등이에요. 자, 우리 3프로 상담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힐링이 좀 되셨습니까? 봄의 절정에 보내드린 저희 15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는 이제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막을 내리기가 참 아쉽고 여운이 이렇게 많이 남는 그런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구절절한 사연들도 그렇지만요. 우리 박경님의 이 세 다 다른 스타일의 노래와 함께 저를 비롯한 우리 김한진 박사님, 윤대영 교수님도 참 오랜만에 한껏 즐겼고 또 그러면서 힐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괜찮으셨죠? 아유 네. 계속 불러주십시오. 김 박사님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편에 뭐 뮤지컬 본 것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이 네. 들고 정말 프라이빗 공연을 해주셨네요. 네 귀가 호강했습니다. 나비처럼 감사합니다. 헐헐 날아 톡톡톡 빗방울의 위로를 받으면서 I'm not I'm okay. not okay. 하지만 we are okay.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뭐 3프로 상담소에 이제 초대 가수를 저희 모십니다만은 꼭 그 한 번씩만 나오실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좋은 무대를 만들고 빌보드 또 핫샷 데뷔할 때까지. 예, 그리고요 저희가 매번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코로나만 없어지면 엄청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한번 무대 맞아요. 예, 너무 김프로의 도화지를 그리워요. 좀 하자고. 와. 예? 유희열의 스케치북만 꼭 있을 필요가 있냐. 와우. 그래서 도화지. 코로나만 없어지 하여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상담소는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죠. 지금 밑에 아마 저희 공식 이메일 계정이 나갈 것 같은데요. council@ebroadcasting.co.kr로 여러분들의 사연 뭐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요 경제에 관련된 거, 돈에 관련된 거, 또 그로 인한 사람 사이의 일들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해드리고요. 또 소정의 책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또 투자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좋은 봄과 함께 이 봄 기운이 잦아들고 더 피어나고 그리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박기영님의 노래도 간혹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봄학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어지면서 실제는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애청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사실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올해 미국 S&P 500의 기업이익이 소위 2019년 수준을 이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상승률로 둔화될 수 있지만 내년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이미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좀 대비하는 그런 자세에 하나의 밑거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24일 날 진행하는 투자 콘서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